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그 진시황의 불로초 알죠?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불로장생, 네. 장수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 요즘 뭐 100세 건강시대 그렇습니다만 무병장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근데 우리 생활 습관 중에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복 나가. 이런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의외로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의외의 장수 비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요. 최근 건강과 관련된 따끈따끈한 소식들 먼저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건강 기사 보니까 좋은 건강 기사가 있고 또 안 좋은 건강 소식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한동안 한방내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미화 씨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만은 뭐 네. 많이들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만 그 자체보다도 따라오는 합병증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고민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비만 관련해서요.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떤 거 먼저 들을까요? 아, 저는 또 행복한 아침이니까 행복하게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은데요. 네. 좋은 소식 먼저 그러면 좀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사실 그동안 비만으로 고생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비만이신 분들, 특히나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혼자서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어려워서 병원 치료받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비만 치료는 비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많이들 망설이셨는데요. 이제 이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실 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비만은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하거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고도 비만은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비만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노력으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나 내과적인 약물 치료만으로는 아무래도 그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거든요. 네. 네. 특히 비만 대사 외과 교과서에는 고도 비만의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이다라고 명시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의 방법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역시 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선으로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 그래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내외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도 비만인 사람은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약간의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고도 비만이신 분들 중에 18세 이상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18세 미만이신 분들은 뭐 엑스레이 검사나 기타 관련된 검사를 통해서 뼈 성장이 종료가 되었다는 걸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역시 치료 목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은 수술이 치료 방법이다 했는데 무슨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데요.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사실 위암 수술이랑 좀 방법들이 비슷해요. 위를 절제하는. 그렇죠. 위의 용적 자체를 좀 줄이기 때문에 위 아전절제, 그러니까 전절제는 아니고 위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웨지 절제술이나 내지는 밴드술 같은 걸 통해서 아무래도 먹는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보험 적용이 된다? 네, 다른 치료엔 적용이 안 되고 수술적인 네. 치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뺄게요.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럼 움직이고 있어요. 비만에 지금 좋은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 비만에 안 좋은 소식은 뭡니까? 제가 안 좋은 소식 담당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걱정이 예. 많은데요. 이제 미세먼지가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원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만이면서 특히 내장 비만율이 높은 분들은 네.
미세먼지형 고혈압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 위험률이 1.3배라고 하면 네.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내장 비만이 일정 부분 이렇게 증가한 사람들은 1.7배로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이거든요. 근데 저 이거 굉장히 항의할 게 있어요. 네. 제가 밥은 많이 먹지만 미세먼지를 특별히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비만 환자들이 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미세먼지에? 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이제 혈관 염증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혈관 내피 세포의 염증을 유발해서 고혈압을 유발하는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비만하게 되면 이제 지방이 몸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도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증가를 시켜요. 이 또한 이제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세먼지가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고혈압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지방 사이로 쌓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붙들고 있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와 이렇게 지방 세포들이 합작을 일으켜서 고혈압의 발병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간단합니다. 어쨌든 아주 빼야 간단해요. 되네. 예. 네, 첫 번째 네. 미세먼지의 노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네. 복부 비만, 피하 지방, 내장 비만은 이렇게 지방률을 감소시키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에 체중계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줄자 하나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배둘레 그러니까 채시고 이런데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병이죠, 질환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술비가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If it's alright, I wanna kick it with you all night, have a good time. Ain't gotta worry 'cause it's alright, all night, baby. Don't be shy, don't be shy, don't be shy. 오래 살고 싶은 건 뭐 누구나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장미아 씨도 그렇죠? 글쎄요. 아니, 근데 올해보다는 네. 사실 건강하게가 만든 것 그건 같아요. 좋지, 그죠? 그건. 예, 뭐 그냥 링거 꽂고 침대 누워갖고 100년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네.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네.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예, 내가 안부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안부 전할 수 있고, 네. 이 상태 돼야 1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있지. 안 그런 의미가 별로 지금 없는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장수의 비결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장수의 비결 워낙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일단 소식, 그렇죠. 소식. 그 다음에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예요? 다녀보니까 네. 장수 마을에 다녀보니까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더라. 네. 계속. 네. 그 네. 소식하고 손발 움직이더라.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가 꼭 있어라.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해라. 네.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해라. 네. 그리고 부부애가 좋으면 더 좋다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 외롭게 살지 예. 말아라.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의외의 장수 비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고정관념을 확 깨는 장수의 비결을 또 소개해 볼까 해요. 그건 이제 장수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생활을 엿보면 그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또 그렇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래 산 노인들을 저희가 또 판넬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이 바로 캐나다의 최장수 노인입니다. 로버트 위너 박사인데요. 이분이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살까지 사셨을 것 같아요? 글쎄, 추측을 좀 해보세요. 오래 사셨다니까 100세 이상은 되셨을 그렇죠. 거고. 예. 좀 더 씁시다. 그러면 한 9살 뭐 이 정도 할까요? 좀 더 써서. 네. 좀 비슷하게 갔는데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정답을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정답은 따단 110세. 정말 네. 오래 사셨죠. 네. 보통은 이 110살이 넘는 사람을 일컬어서 슈퍼 100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야. 추정이 됩니다. 네. 캐나다에서 유일한 이 슈퍼 100살이자 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남성 슈퍼 100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남성분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 이분에게 장수의 비결이 대체 뭐냐라고 네.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럴만하네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캐나다니까 자연이 좋으니까 네. 산책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공기가 좋다. 네, 그다음에 소식하셨어요. 그다음엔 부부애가 좋았을 것이고 취미 생활을 했을 것이고 친구가 많았을 것이고. 우리 우리 사고의 범주가 그래요. 그렇죠. 뭔가 절제된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각종 추측이 난무한데 네. 정답을 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따란!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뭐예요? 뭐 같으세요? 저 앞에 있는데 정답이 살짝 나왔어요. 거뭇거뭇한 게 네. 사이트.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잠깐만 갔다 올게요, 제가. 그래요? 잠깐만. 이 정답을 맞추시려는 이 의지. 이 초콜릿인데. 알고 네네. 가시니까 지금 자막이 있는데 알고. 나 처음에 미역인가 그랬어. 네. 예. 근데 이게 네. 그냥 초콜릿이 아니고 다크 초콜릿이네. 맞아요. 다크 초콜릿. 이분의 장수 비결이 다크 초콜릿인데요. 하루에 매일 2개씩 다크 초콜릿을 꼬박꼬박 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 다크 초콜릿 어떠세요? 되게 맛있죠? 씁쓸하죠? 약간 씁쓸한 맛은 네. 있어. 무슨 신 거 먹어야만 고개가 이렇게 흔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쓴 거 먹어도 고개가 막 흔들어지네요. 그쵸. 힘냈어요. 근데 어우. 이 다크 초콜릿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도움이 돼요. 네, 실제로 뭐 다크 초콜릿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이제 염증도 이렇게 조절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몇 명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비법들이. 네. 이 다크 초콜릿을 비법으로 꼽은 분은 이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기네스에서 최고령 노인으로 선정이 된 이분도 다크 초콜릿을 비법으로 꼽았는데요. 네. 바로 이분이에요.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 이분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요? 따란 116세. 그래요? 네. 가능하군요. 네. 이분의 비결도 다크 초콜릿이었다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여쭤보셨는데 다나카 가네 아직 안 가셨나요? 이 이전에 프랑스에 122세까지 살았던 할머니 계세요. 예, 예. 기네스북까지 오르셨는데 네. 잔느 칼망? 잔느칼망. 잔느칼망 예, 알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장수 비결도 바로 다크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다크 초콜릿 하면 여러분들 그냥 초콜릿으로 알고 계시는데 카카오 나무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카카오 콩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 콩에는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제 플라바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염증도 조절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니까 우리 몸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데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퇴행성 질환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초콜릿을 이제 장수의 비결로 알고 계신데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일반적인 시중의 초콜릿은 설탕이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은 카카오 버터들이 들어있어서 네. 맛이 굉장히 방금 이렇게 진저리 치듯이 쓴맛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로. 대부분의 초콜릿은 시중에 있는 것은 단맛이 강합니다. 그렇죠. 설탕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크 초콜릿으로 이렇게 타겟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본의 이 할머니는 기네스에서 인정한 그 세계 최고령 네. 노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선물을 드렸는데 네. 다크 초콜릿을 드렸나 봐요. 아. 네, 초콜릿을. 근데 몇 개 드실 거냐고 그러니까 네. 네. 100개는 먹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앞으로 네. 100년을 더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도 이제 평소에 다크 초콜릿을 좀 자주 먹어야겠어요. 아까 제가 그 화면에 이제 잠시 나왔는데 설명을 잠깐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카카오, 코코아, 네. 초콜릿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슷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카카오는 카카오 나무입니다. 카카오 나무 열매를 카카오 콩, 네. 혹은 카카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코코아 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카카오 가루. 혹은 카카오 가루를 물에 탄 음료를 우리는 코코아라고 부르고 이 가루나 음료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을 초콜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명칭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요. 많은 분들이 초콜릿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시중에 그 초콜릿이 아니고 네. 이건 다크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면은 거기 뭐 72, 84, 뭐 맞아요. 90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이제 위로 갈수록 더 그 성분에 충실한 거거든요. 다크에 네. 가깝다는 근데 거죠. 점점 더 써요. 뭐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가공돼 있는 것들을 드시기가 좀 걱정이 된다 싶으면 요즘 카카오 닙스 유행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드셔도 맞아요.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분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김영석 선생님. 우리가 아는 분이네요. 예.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책도 읽고. 예. 그렇죠. 네. 워낙 백세 유명한 철학자. 네. 철학가신데 이분은 방금 말씀하셨죠? 네. 따란 백세. 네. 네. 대단하세요. 저 김영석 선생님 장수 비결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책을 보긴 봤는데 예, 꾸준히 수영을 하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혼자 되신 지 좀 되셨잖아요. 네. 그래도 혼자서도 또 음식도 드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글을 쓰시고 네. 책도 보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건 것 같아요. 저 연세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는 일을 거예요. 하시잖아요. 강연하시고 맞아요. 컬럼 쓰시고 이러니까. 네. 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하나 네. 드리자면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매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답. 어떤 거? 콩. 콩. 매일 우리 밥상에 올라오면 콩밥. 된장. 된장. 된장? 아, 약간 예상들이 빗나가는데 그래요? 네, 정답을 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수 비결은 반숙 아. 계란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반숙 달걀. 네. 이게 비법이었어요. 아니, 아침에 저거 드시고 새벽에 일어나잖아. 네. 저 누가 해줘요? 엄마가. 아유, 아직도 엄마 고생시키네. 네. 돈 벌면 다 해줘. 달걀 반숙이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저 반숙 달걀 다 팔거든요. 네, 네. 네, 반숙으로 된 상태로 다 파는데 이 반숙 달걀은요 이탈리아의 117세까지 사신 엠마 모리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까 장수 비결로 계속 머리 쓰는 것, 뇌 활동하는 건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게 이 달걀이거든요. 네. 우리가 장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뇌 건강인데요. 달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런 뇌 건강을 이제 향상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이런 반숙 달걀 내지는 일반 달걀 2개씩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네. 뇌 활성화가 되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언어나 인지 능력도 발달이 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실제로 또 달걀 드실 때 보통은 이렇게 삶아서 많이 드시는데 네. 완숙과 반숙이 있잖아요. 네. 이제 반숙으로 드시는 상태가 영양소의 파괴도 더 적고요. 아. 또 드실 때도 훨씬 더 부드럽게 먹고 소화도 잘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왕이면 반숙으로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죠. 좀 이따 저희가 반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아, 그래. 근데 네. 우리가 저도 사실 지금 그게 궁금했거든요. 완숙하고 반숙의 차이가 뭘까 딱 짚어서 얘기를 그건 해주셨는데. 민혜연 선생님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 제가 보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것 예,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동안 선생님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제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네.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운동이죠. 네. 운동. 그래 또 이제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게 정신 건강입니다. 네. 아하.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여가 돼야 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장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의외의 생활 습관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다리 좀 떨지 마. 아, 내 다리야. 다리 떨면 복 나가, 복. 아, 언제적 말이야. 건강에도 좋다는데, 이제. 다리 떨지 마. 다리. 숟가락 누가 뒤집어 넣어, 우리? 이게 어때서? 이렇게 누나. 이렇게 누나. 똑같은 거지. 숟가락 뒤집어 넣으면 재수 없어지, 재수. 이렇게 놓는 게, 이렇게 놓는 것보다 더 깨끗하지 않아? 그냥 위생면은 깔끔할 수 있는데 재수가 없다니까. 재수? 너 아침부터 뭐 하고 있어? 아니, 거미 있잖아, 거미. 거미? 야, 아침 거미 잡으면 안 돼. 아, 그럼 이렇게 들어온 애들을 이렇게 놔둔다고? 야, 아침 거미 잡으면 복 나간다니까, 복? 아니, 거미 한 마리 잡는다고 무슨 복이 나가? 너
복 나갈래? 병균 걸릴래? 자, 저렇게 세 가지가 나갔죠? 네? 불만이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아우, 난 저 다리 떠는 거, 아우, 너무 정신없고. 그죠. 거미는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건데 저렇게 잔인하게 잡고 그 숟가락 뒤집을 바에 손을 한번 더 닦지.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근데 분명히 장수를 부르는 행동이 있어요. 저 중에서? 네, 뭐 같아요? 아, 저는 숟가락 뒤집어 놓는 거? 그래요? 네, 이게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또. 그래도 하나를 찝으라 그러면 다리 떠는 게 낫겠지. 다리 떠는 왜냐하면 거. 운동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리 네. 떠는 거는 진짜 난 이 너무 복 나간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요즘 지하철 타보세요. 젊은 네. 사람들 이거 꽂고 이거 보면서 얼마나 떠는지 나는 정신이 맞아요. 없어가지고. 네. 아우, 저 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떠는 친구가 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를 떨어가지고 같이 떨어. 책상이 다 흔들려. 그러니까 맞아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정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 숟가락인가 봐. 아니, 이거 뭐예요? 다리 떨면 오래 잔다. 다리 떨면 오래 산다. 큰일 났네 이제. 더 떨게 생겼네. 다들 이제 그 세 가지 이렇게 예를 보시면서 뭐야 저 중에 뭐 답이 있겠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이제 장수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정말 근거가 있는지, 뭐 믿고 따라 해도 될지. 근데 그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아까 뭐가 얘기한 있어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근거가 뭔가 좀 뭐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네. 통계. 네. 통계인데 통계. 통계. 아. 이렇게 쭉 관찰해봤더니 이 부류는 이렇더라. 아. 그러니까 일본 매체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네. 작성을 해봤는데 집단별로. 그랬더니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사람들은 네. 안 마시는 사람보다 12% 장수한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낮아진다. 오, 그래요? 그리고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은 네. 20%나 낮아진다. 아, 난 그걸 택하게 했어. 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이제 30% 정도 낮아진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다리 떨기는 런던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다리 떨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다리 떨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네. 사망 위험률이 37%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37%. 통계인데 몇 명을 네. 대상으로 했냐면 네. 12,778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오. 근데 다리를 떨어도 떠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저렇게 네. 일방적으로 한쪽만 떨어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근데 같기도 그 사망률이 하고.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아까 37%. 37%. 그렇죠. 네, 네. 말씀. 응. 그 사망률이 감소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뭐 대단한 건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도 믿기지가 아우, 전 싫어해요. 않는 이제 표정이신데. 근데 이게 복 나가고 사납다고 그랬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맞아요. 소셜 데이팅 업체에서 이제 네.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연인들에게 상대방이 가장 싫은 네. 자기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가장 싫은 버릇이 뭐냐? 네. 2위가 남녀공이 다리 떨기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인사 담당관들이 있죠, 기업. 면접을 볼 때 면접 대상자들한테 보여지는 행동 중에 네. 감점 순위를 매겨봤더니 그쵸. 3위가 다리 떨기가 그래, 맞아요. 좋은 습관은. 보기 좋진 않아요, 사실. 보기는 좋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럼 면접 들어가서 면접관이 있는데 네. 전 이 회사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겠고요. 너무 떨려서 이거 안 그럴 되지.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네. 나 같은 습관이신 분들은 그냥 근데 이게 이렇게 다리를 떨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통계로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37%나 감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앉아 있는 자세가 뭐 척추 건강도 그렇고요.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하체 쪽으로 압박이 되기도 하고 아하. 이제 정맥 같은 경우는 원래도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없어서 네. 아무래도 중력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앉아 있으면 계속 하체 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우혈이 되고 잘 쪽으로 이제 피가 몰려 있으니까 네. 쉽게 붓고요. 그리고 또 저리고 심하면 통증까지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특히나 하지정맥류도 많이 생기시잖아요. 이것도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때문에 생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리를 떨게 되면 이제 물론 아까 적당한 방법 이제 설명해 주실 건데 네. 적당한 방법으로 다리를 떨게 되면 아무래도 순환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풀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의 측면, 혈액 건강의 측면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다리를 수시로 떨어지면 되는 지금 건가요? 떨고 있네. 네, 지금 그건 나도. 아닌데요. 네. 실제로 뭐 다리 떨기는 이제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의외죠. 실제로 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미세 근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면 머리가 이렇게 뇌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인데 아무렇게나 떠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떠는 방법이 방법이 있는데요. 있죠. 저는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다리 떠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오. 발 뒤꿈치를 네. 안 잡히실 것 같은데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뒤꿈치를 들고. 그렇죠.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네. 다리를 떠는 거죠. 뒤꿈치를 아까 이제 살짝 들고. 화면에 있는 거는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떠는 거잖아요. 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아니 그러면 여기 나가서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어떻게 그럴까요? 떠는 그래요. 예. 이 다리 떠는 아니, 방법을 배우기는 또 떠는 것도 처음이에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횟수까지 있으세요. 네. 횟수. 네. 횟수는 몇 회? 발 이렇게 뒤꿈치를 떠는 거 살짝 아니에요? 잠깐만요.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1분에 240회 이상. 1분에 250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나 보기도 250회나. 싫어. 그러니까 250회니까 네. 1초에 4회 정도. 아니 떠셔야 근데 돼요. 양쪽을 동시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죠. 아니, 이거 떨어 만복이 되는 아니에요? 건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쪽만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요. 이재용 양쪽 아나운서님 같이 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만복이. 거예요. 만보기를 차고. 아니 그리고 보기가 싫어 한쪽만 자, 떠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네. 오른쪽을 먼저 떨면 1분에 250회 이상 네. 떨고 나면 또 반대쪽을 또 250회 이상 떠는데 야. 만보기를 좀 채웠습니다. 동시에 네. 떨면 힘들어요. 뭐 하여간 양쪽 다 떨어라 이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지금 1분 시간을 체크를 그러면 해야 자, 되거든요.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시작. 방송이 나서 다리 떨기는 또 야, 이게 1분에 250회를 네, 떨어야 1분 된다는 250회. 거죠. 엄청난 운동이 될 것 같아요. 250번을 하면 마음 먹고 떨라니까 또 힘들죠. 아니 이게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떠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운동이 되네. 하니까. 진짜 운동이 돼. 같이 두 다리 떠는 게 다 떨게 돼. 낫겠어. 저렇게 격으로 떠시면 조금 그쵸, 편하실 그게 거예요. 낫겠어. 동시에 떠는 건 네. 힘든데. 아니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잘하시는데요? 이게 힘든데. 이게 보기엔 썩 좋진 않아요. 아니 이게 이거. 진짜 걷는 것 같아요. 정말 좋지 않아요. 네. 그 정말 유산소 운동도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로 하시면. 이거 보시는 아유 분들이 행복한 아침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다리 떤다고. 40초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네. 이게 종아리 운동이 되네. 다리를 그냥 두면 위험한 게 그래서 비행기 오래 타면 위험한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혈전이 10초 남았습니다.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다리를 8, 떨면 혈전이 7, 뭉쳐서 혈관을 막을 일이 좀 6, 줄어들죠. 5, 네. 4, 3, 2, 1, 땡. 1분 네, 경과했습니다. 1분 됐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몇 회나? 더 열심히 떠셔야겠어요. 140, 이렇게 회나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했는데도. 49회. 오. 200. 만만치 않네. 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제가 10초만 경고. 만만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평소에 많이 이렇게 하셔야 하시나 봐요. 됩니다. 네. 네. 아. 계속해요? 네, 이렇게 떠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러고 앉아서 떨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네. 네. 근데 이게 240회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도 않고. 이거를-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조용히 혼자 네. 네, 운동 습관으로 해야 되지 이게 그냥 남들 많은 데서 떨 수 있는 그런 습관은 아닌 것 이게 같아요. 습관이 돼서 그죠? 진짜 네. 면접 보러 가서 거기서 떨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네. 네. 또 다른 장수 비결 볼까요? 또 의외의 장수 비결인데. 저 뭐예요? 이거 뭐 싸우자 이런 뜻인가? 화가 난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머리에 쥐난 것 같은데 머리가 약간 아픈 상황인가? 네, 네. 머리에 뭐가 이렇게 빨갛게 그죠? 네. 머리가 빨갛다? 네.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머리가 아파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아유. 그래서 미간에 찡그렸구나. 화가 났다. 네, 화가 났네. 아니 근데 화가 난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스트레스 받은 거네. 뭐예요? 네 정답. 글자니까. 네 글자니까. 그죠? 정답 공개합니다.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산다. 말도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래 산다고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근데요. 이상하죠. 네. 그런데요, 사실 국제 노화학회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노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수 방법이죠. 네. 첫 번째는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적절하게 먹기.
두 번째는 적절하게 운동하기. 아하. 여기까지는 납득이 다 되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적절하게 스트레스 받기입니다. 사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만병의 근원이 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뭐 질병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적당한 양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 그 얘기는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적절하게라는 것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제일 어렵죠. 예, 어느 게 적절한 거냐? 사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다거나 네. 적절하게 받는다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맞아요. 하고 네.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받는다라는 거의 기준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왔을 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뭔지 알겠어. 그 왜 연애할 때 밀당의 감정 같은 거. 그런 스트레스 맞아요. 아직 젊어. 적당한 텐션. 네, 아직 젊어. 그게 기억이 나나? 아직 젊어. 아니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철이 없어야 된다. 아, 너무 교양 있게 막 이러면 그 자체가 진짜 맞아요. 나쁜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조금은 내 감정을 좀 충실하게 드러낸다. 자유롭게 좀 드러내라. 뭐 네. 이런 얘기인 거죠.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스트레스는 실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방금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밀당은 네.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렇죠. 이걸 유스트레스라 그래요. 네. 갑자기 안 하던 남편이 꽃다발을 선물해요. 깜짝 놀랍니다. 의심하지. 복권이 복권이 당첨돼요. 복권이. 그러면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인데 네. 디스트레스라고 표현해요. 네. 사별을 합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고. 또 시험에 낙방을 해요. 예. 이것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디스트레스를 가슴에 담아둘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는 보통 화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화병은 화를 내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하는 가슴의 응어리 이걸 보통 화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만성화가 되게 되면 네. 혈관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염증도 쉽게 일으키고 면역도 떨어뜨리는 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 화를 많이 내야겠다.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에 속하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쌓아둔 것들을 풀어 헤쳐서 마음을 터놓고 표현을 해라. 이런 의미니까 화를 많이 내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적당한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만큼의 긴장 이런 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막 할 얘기 다 하고 막 이러고 주정부정 부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챙겨서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행동으로 봤을 때는 후자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맞아. 오래 살기는 주정했던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람. 술 많이 먹은 사람은 술 먹고 하는 얘기 있어. 야, 나는 뒤끝은 없다. 당연하지.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뒤끝이 있을 게 뭐 있어. 그 들은 사람이 뒤끝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적절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진짜 근데- 가슴에 담아두지 근데 마.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나는 할 얘기 다 해야지 그건 이러고 아닌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얘기를 막 하면 네. 안 돼요. 나중에 그럼요. 다 돌아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일찍 죽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일찍 죽은 다음에 나 혼자 살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어요. 네. 같이 잘 살아야지. 네. 그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도 네. 입에서 불을 한번 확 뿜어볼까요? 오,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 것도 예. 같고요. 네. 그런 요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입에서 불을 뿜는 요리. 이번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매운 요리 좋아하세요? 아, 매운 요리가 좋아하죠. 스트레스 풀리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 중에요. 네. 이 매운맛이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아주 화끈하게 이 요리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잘 못 드세요, 집에서. 왜냐하면 귀찮아서 못 하시고 조리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못 하시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네. 네. 25분 만에 만드는 육개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5분 만에 아니, 육개장이세요? 육개장을 어떻게 25분 만에 합니까? 제가 간단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그럼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육개장 그러면 어떻게 만드세요? 글쎄 뭐 사 먹어만 봐서 알 수가 있나. 옛날에 어머니는 이렇게 들통 같은 데다가 하루 종일 끓이셨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곰삭은 김치가 맛있듯이 네, 네. 육개장도 푹 끓여야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래 끓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제가 간단 버전 레시피를 한번 개발을 해봤어요. 육개장 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양진머리나 또는 사태인데 그거를 그쵸. 이제 등심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아, 그럼 좀 덜 삶아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등심을 제가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면 네. 아무래도 등심이 익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등심에 맛있는 감칠맛 있는 기름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제가 지금부터 만들 고추기름하고 섞이니까 네. 훨씬 더 감칠맛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등심을 준비를 전 했습니다. 안심을 좋아하는데 그래 안심이 되잖아 뭐든지. 네, 오늘 자, 등심이에요. 그다음에는 네. 고사리 있는데요. 고사리 네.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머님들이 다 이제 삶아 놓으신 거 이런 거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살짝 한 번만 더 삶으시는데 나는 고사리를 했더니 약간 비린 맛이 좀 생기더라 이러신 분들은 쌀뜨물에 조금 여러 번 헹궈주시거나 아니면 쌀뜨물에 삶아서 비린 맛 좀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숙주 안 하고 그냥 일부러 콩나물 했어요 간편하게. 쉽게. 예. 그래서 콩나물 준비하고 그다음에 요건 대파인데요. 네. 우리가 그 육개장에다 가장 많이 넣는 게 바로 이 대파지요. 근데 이 대파를 사실은 입 쪽, 예. 이게 점액질이 있어요, 안쪽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기 위해서 살짝 한번 데쳐서 쓰시는데요. 요새 나오는 대파가 아주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괜찮고요. 딱 대파가 좋은 여기에 있는 계절인가 살짝 봐요. 그 쓴맛 나는 점액질이 오히려 고기의 잡내, 그다음에 고사리의 비린맛까지 싹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25분 만에 만드는 육개장. 자, 근데요, 제가 25분 만에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기름이 좀 필요해요. 일단 식용유에다가요. 네,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숟가락으로 고춧가루를 고추기름 이렇게 내는 넣고, 거예요? 네, 살짝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야 이게 고추기름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일어나야 아주 매콤한 육개장이 만들어지니까요. 요거에다가 뭘 하느냐? 네. 여기에 지금 맛술이 하나 있거든요.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맛술 약간.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준비했던 요 고기, 등심. 예, 등심 넣어서 볶아주세요. 채 썬 거.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아, 지금 참기름에 식용유 넣고 네. 고춧가루 넣고 고추기름 살짝 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볶는 거죠. 등심을 근데 볶는 거예요. 요거를 왜 이렇게 이제 등심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볶냐면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고기 하실 때는 그냥 식용유만 해서 저거 만드시거든요. 그 고추기름을 만드시는데요. 네. 저는 참기름을 넣게 되면 네. 그 참기름 안에 고춧가루가 살짝 배어서 훨씬 더 감칠맛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고 그다음에 고사리까지 같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아, 한꺼번에. 저렇게 먼저 볶는 거군요. 그렇게 저는 그냥 푹 끓이는 건 줄 아, 알았더니. 예. 예. 제가 요거를 푹 끓여서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볶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쉬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자, 이 정도 됐으면 네. 준비한 게 바로 국간장이 있거든요. 국간장. 국간장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향은 벌써 간을 맛있어요. 조금 맞춰주세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떡볶이 향이 나. 그러니까 맛있는 향 나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요거에다가 제가 네. 준비할 게 있어요. 바로 자, 이제 콩나물만 넣으면 되거든요. 네. 네. 콩나물 씻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놓고요. 네. 이제 끓일 것 같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느낌이 그래.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을 네, 쌀뜨물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쌀뜨물 붓고 네. 쌀뜨물을 조용해졌어요. 10컵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떠드는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는 요거 그냥 뚜껑 덮어요. 아, 그냥. 뚜껑 덮어서 네. 이제부터 15분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다 된 거야. 네, 다 끓이기만 됐는데 하면. 맨 마지막에 지금 다진 마늘하고 네. 요 소금만 있거든요. 요거 네. 간만 맞추면 돼요. 요거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네. 제가 좀 이따 이제 간을 맞출 거예요. 예. 오, 정말 간단한데요? 간편하다. 저게 육개장 너무 맛집이 간편하죠? 흔치가 않아요. 네. 네. 저게 맛내기가 어려운 맞아요. 음식이라고. 이야. 그리고 이 육개장이요, 사실은 이렇게 감칠맛을 일으키려면 아까 제일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거 고추기름 만드는 건데 네. 식용유와 참기름을 1대1 비율로 넣고 1대1. 고춧가루 넣고 막 볶다가 네. 고추기름이 좀 나온 상태에서 고기 넣고 볶아주시면 훨씬 더 고기의 풍미가 일어나지요. 예. 식용유하고 참기름이 1대1이면 네. 고춧가루는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는 이거는 사실 기호의 차이인데요. 저는 사실 한 2배 정도 더 넣어요. 배 정도. 왜냐하면 좀 매운맛 좋아하시죠? 예. 저는 별로예요? 네. 그러면 딱 2배 넣으시고요. 약간 나는 매콤한 맛이 좋더라 그러시면 3배 정도 넣으시면 딱 맞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네. 고추 기름을 내잖아요. 기름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녹이는 게 그렇죠. 고추의 매운맛이 캡사이신인데 네. 이게 기름에 잘 녹습니다. 어. 물에는 안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로 매운 음식을 먹고 혀가 얼얼할 때 네. 물을 마시면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럴 때는 우유나 지방 있는 우유나 식용유,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식용유를 한 모금 넣고 가글 하듯이 한 1분만 돌리면 매운맛이 싹 사라져요. 우유도 괜찮던데? 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도. 그렇군요. 근데 옛날부터 진짜 육개장은 보양식으로 우리가 즐겨 먹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개장에 들어있는 이제 많은 음식들이 실제로 영양가도 굉장히 높고요. 네. 매콤하잖아요. 근데 식욕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도 돋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면역도 높이죠. 네. 저기에 들어가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료는 대파예요. 대파. 아, 왜요? 대파가 이제 원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또 어혈도 치료하고 해독 작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도 굉장히 높이고 장수를 하는데도 대파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제 대파의 그 끈적이는 성분이 약간 쓴맛이 나서 요즘 대파는 좋은가 봐요. 쓴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대파의 끈적이는 성분은 이제 민난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제거하지 말고 네. 이렇게 육개장에 넣어서 예. 가급적이면 먹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충분하게 우려서 그러니까 육개장집 가면 대파 때문에 굉장히 끈적어요. 맞아요. 그거를 버리지 말고 즐기시면 네. 위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육개장에도 지금 고사리 들어갔지만 네. 비빔밥에도 우리 고사리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고사리가 제철이라 아주 맛있을걸요? 네, 특히나 그 고사리가 많이 나와 생고사리가 있죠. 네네, 그렇죠. 회 먹는 것 같은 식감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생고사리는 먹지 말라는 얘기 내가 들었는데. 네, 생고사리는 드시면 안 돼요. 고사리는 굉장히 좋은 이제 식품 중에 하나죠. 네. 영양가도 굉장히 많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고 칼륨도 많아서 이제 고혈압도 낮춰주고 네.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작용도 하고 네. 또 우리 몸에서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기운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을 해서 네. 스님들이 많이 드셨던 이유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양기 낮춘다고 우리가 그런 거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고사리에 관련된 괴담이 몇 가지 있는데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거 말고도 고사리가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생고사리가. 그렇죠. 네, 고사리 중에서도 생고사리, 특히 이제 생고사리에는 브라켄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생고사리를 드시면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생고사리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푹 삶아서 먹고 그다음에 그거는 확실히 하고 갑시다. 우리가 고사리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지금 이재용 그거 아나운서가 살짝 양기가 띄웠는데 약해진다. 답을 안 주셨어.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생고사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고사리에는 이제 티아민 분해 요소가 있거든요. 네. 티아민은 비타민 B1인데 티아민이 결핍되면 각기병이 생겨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데 실제로 생식기나 다리 쪽에 신경이 이렇게 뭐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헌에도 있긴 해요.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진다. 걷지를 못하게 된다. 근데 그것도 생고사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리를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는데 네. 데쳐서 말려서 드셔도 그렇죠. 좋은데 그렇게 먹으니까. 중요한 것은 10분 이상 삶아야 됩니다. 데치는 정도로 안 되고 10분 이상 삶고 또 시장에서 고사리를 사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데쳐서 말려서 파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삶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전하게 집에서 이보원 셈으로 아까도 대화 나눴어요. 한번 더. 집에서 한 번 더 삶고 네. 그리고 말린 고사리도 한번 삶아서 먹고 또 하룻밤 정도 찬물에 담궜다가 다음날 요리하면 양기 부족, 암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 고사리 맛있고 좋던데. 그렇죠. 네. 제주도는 또 생고사리가 굉장히 그쵸? 맛있죠. 네. 네. 자, 아니, 우리 반찬 네. 하나 더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조금 그럼요. 있다가 조금 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래요? 궁금한 네. 게 있어가지고. 그 네. 고사리가 뭐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있다. 근데 이것도 뭐 데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아까 잠깐 그 발암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분류하는 위원군 중에서 고사리가 EB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소장에 암을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도 생고사리를 대상으로 한 거라서요. 얘기하신 것처럼 익혀서 특히 10분 이상 충분히 익힐 경우에는 발암 성분이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반찬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국 먼저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맛있는 반찬하고 같이 잡수셔야 이 매운맛을 확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드리려고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우리가 사실 풋고추, 청양고추, 네. 그다음에 오이고추, 요새 고추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머님들이 요거 캡사이신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그러면서 하나씩 매일 잡수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요, 그거 가지고 맛있는 반찬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요게 바로 오이고추인데요. 네. 사실 이 오이고추가 굉장히 후레쉬해요, 먹다 보면. 근데 약간 뒤쪽에, 그러니까 태자 부분 위쪽에 보면 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살짝 매콤하거든요. 네. 요게 또 그렇게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 그냥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오이고추 같은 거 무치시면 어떤 네.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양념 다 했는데 맞아. 왜 이렇게 좀 오이가 그냥 뻣뻣하니 뻣뻣하고 이렇게 맛이 없지 이렇게 간이 잘안 배죠.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는요 고추 이렇게 생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네. 그 볼에다가 물을 좀 받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 한 1작은술 정도 넣은 다음에 고추를 한 5분간만 담궈주세요. 그러면 고추 겉면이 살짝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간이 굉장히 잘 배어서 드실 때도 요거 된장 맛이 좀 짭짤하니 좋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걸 몰랐네. 그쵸. 소금. 이렇게 해서 네. 고추는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썬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 고추, 오이고추를 양념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추장, 된장도 있는데 저는 네. 오이고추에 가장 맞는 양념이 된장인 것 같아서 된장. 을 준비했거든요. 네. 요거 제가 집에서 만든 집된장이에요. 집된장 요거 이렇게 좀 넣고요. 넣고요. 네. 조금만 줄이고 할게요. 네. 자, 요거 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양념을 하면 사실 여기 좀 뻑뻑해서 안 버무려지거든요. 그래서 네. 뭘 넣어야 되냐면 바로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세요. 다시마 우린물. 네네. 요 다시마 우린물은요 아주 쉬워요. 어머님들 요 고추 씻을 때 네. 적당하게 볼에다 이렇게 물 담고 다시마, 마른 다시마 사방 한 3cm 정도, 2장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30분 후에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다시마가, 그러니까 감칠맛이 확 올라온 네. 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세상에서 여기에다가. 제일 쉽네. 그냥 담가만 놓으면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조금만 넣으시고요. 예. 사실은 된장 향 없애지 않는다고 마늘 좀 안 넣는데 저는 조금 넣는 게 요 풋내나는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간장 조금 간장. 넣고요. 네. 간장. 그리고 요거는 우리 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된장의 그 짠맛, 그다음에 감칠맛을 더 내기 위해서 꿀이에요. 꿀. 네. 간장은 그냥 간장 써요? 네, 아니면 일본 그냥 진간장 쓰시면 그냥,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진 파 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잘 섞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넣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는 냉동고 속에 견과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땅콩이랑 잣을 예. 마른 팬에다 이렇게 좀 볶았어요. 그러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그렇죠. 나거든요. 네. 요거 옆에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자, 잘 섞고 난 다음에는 고추를 이렇게 놓고요. 버무리세요, 그냥. 살살살. 네. 근데 버무릴 때 그냥 버무리지 마시고요. 그럼요. 땅콩하고 잣 볶아놨던 거. 아우, 더 맛있겠다. 같이 넣어서. 같이 넣고. 그다음에 아까 견과류가 제가 들어가니까. 아, 깨소금 안 넣었거든요. 아. 네. 깨소금 이렇게 넣고 마지막까지. 그냥 버무리지 마세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버무려야 되나. 아니 노래 하셔도 돼요. 네. 일단 넣을 건 넣고 그렇죠. 노래를 해야 네. 되는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 버무려주면 요거는 금방 먹어도 맛있고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한 30분 두면 간이 또 싹 빼서 맛있고요. 네. 요것대로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가 보통 왜 멸치
볶을 때 견과류를 좀 넣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먹으면 또 맛있고 괜찮네. 그죠? 많이 먹고 예, 예.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담을 그릇에다가 네. 이렇게 담아 드릴게요. 견과류랑 다 된 같이. 거예요. 네, 이거 다 좋네요. 끝난 거예요. 뚝딱뚝딱. 그렇죠. 오, 다 아주 됐습니다. 손쉽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육개장이 약간 공들였으니까 오늘 밑반찬은 조금 쉽게 가자 하실 때 네. 이렇게 고추 무침, 아, 괜찮네. 고추 견과류 무침 하나 해놓으면 요거 아주 좋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또 상추, 고추 이런 게 좀 입맛 돌거든요. 네. 그죠? 네. 네.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요 와중에 네. 제가 지금 끓었어요. 옆에 끓였어요. 아, 다 15분 됐나요, 만에. 육개장이? 네. 근데 요게 지금 15분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네. 살짝 요런 색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거에다가 아까 제가 마늘 안 넣었거든요. 아. 마늘 넣고 마늘을 마지막에 넣어야 네, 되는군요. 그다음에 간을 보시고 난 다음에 소금간. 아까 제가 국간장으로 맛을 냈잖아요. 네. 소금으로 간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15분간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더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끓여오셨구나. 15분을 딱 끓였어요. 아하. 요게 딱 15분 끓인 거예요. 네. 네. 어때요? 아까 고기랑 아. 고사리랑 콩나물이 싹 숨이 죽으니까 그러네요. 어.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그렇죠. 얘는 아직 살아있어. 10분 그쵸. 끓인 애는 네. 네. 아직 한 살아있고. 5분 정도 조금 더 끓이면 한 요 정도의 색깔이 나와요. 네. 죽어서 먹기 가지고 좋아요, 지금. 이제 잡수심은 아주 좋은데 제가 좀 퍼드려 볼까요? 네. 아유, 맛있겠다. 네. 밥도 그럼요. 있어요, 밥? 당연히 있죠. 밥 있어야 되는 밥. 아침 식사하시려고. 아, 오늘 뭐 일찍 나오시더라고. 집에서 잘 드시고 오세요. 밥안 주시면. 아까 저 오이 고추 버무리고 이럴 때 견과류 들어갔잖아요. 네네. 견과류도 이게 장수식품으로 대표적인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방금 넣으신 이제 땅콩도 장생과입니다. 장생과. 네. 오래 살게 한다 그래서 장수식품 중에 네. 네.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이제 소화도 굉장히 잘 되고 네.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이제 효능도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하고요. 또 기억력도 좋게 합니다. 근데 장생과는 이제 그냥 별명이고요. 땅콩은 한자 이름으로 낙화생이라고 해요. 낙화생. 이렇게 땅콩 식물에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땅콩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낙화생. 네, 이렇게 꽃이 떨어져서 난다고. 그렇죠. 그리고 잣도 들어가 있잖아요. 잣. 네. 잣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밀란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궁궐에 있는 의녀가 산속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살아서 되돌아왔어요. 와우. 그런데 너무 건강해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야. 오히려. 너 뭐냐 도대체? 네. 어디서 뭘 했냐? 잣을 먹었습니다. 아. 동의보감, 아니, 이제 웃으시는데. 잣을 먹었습니다, 가지고. 잣으로 연명했습니다. 아. 네. 동의보감에서도 잣을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예. 가벼워지고 오래 살게 되면 장수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예전엔 저 잣이 굉장히 비싸서 못 먹었는데 맞아.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꽤 고가죠. 근데 비타민 E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얘기하신 대로 불포화 지방산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칼로리 자체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 네. 적정 권자량만 드시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요거 맛보는 동안에요. 네. 이보은 선생님이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아까 저희가 그 달걀이 네. 장수식품이다 이랬는데 반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네. 반숙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랬으니까 그럴까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달걀 완숙을 삶을 때는요, 보통 시간이 끓고 나서 12분에서 14분이 완숙이에요. 근데 반숙은 네. 그거의 딱 반절이에요. 7분. 끓고 나서 6분에 딱 불을 끄고 6분. 찬물에 헹궈서 껍질을 딱 벗기잖아요. 네. 노른자가 소르르 내려오는 반숙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노른자가 너무 센 거는 싫고 네. 가운데만 약간 익었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2분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 아. 8분 있다가 꺼내시면 아주 맛있는 달걀을 완숙, 네. 반완숙, 아. 반숙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찬물에 헹궈주면 껍질이 잘 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달걀을 삶으실 때 또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달걀을 이렇게 깠는데 껍질이 너무너무 안 까져서 맞아. 달걀 반 이상 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끓는 물에 소금 2분의 1 작은술과 네. 식초 1큰술을 넣고 같이 끓이면 달걀이 만약에 흰자가 터졌죠. 네. 근데 식초 때문에 응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 때문에 훨씬 더 위생적이고 껍질도 잘 까지게 되니까 소금과 식초를 같이 넣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아, 지금 이보은 선생님 계속 설명하시는데 옆에서 이런 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좋아요. 너무 그래요? 좋죠. 1년
1년 전에 너무 먹은 술이 다 얼큰해요. 깨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딱 25분밖에 안 걸렸는데도 네. 이렇게 육개장의 본연의 맛이 나는 건 고기를 삶아서 찢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볶았으니까요. 어머님들 지금 아마 TV 안으로 저거 뭔가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볶아서 쓰시면 훨씬 더 맛있는 육개장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이 칼칼하면서도 되게 네. 담백하고 고소해요. 그렇죠. 아마 그 아까 이제 볶으신 그것 네. 때문에 조화로운 맛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원한데요. 몸이 벌써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그렇죠. 온몸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촉진되는 네. 느낌입니다. 아니, 거기다 콩나물은 어쩜 이렇게 아삭해요? 그렇죠. 식감도 좋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콩나물 오래 끓이다 보면 사실 실처럼 되잖아요. 안에 네. 수분이 다 맞아요. 빠져서. 근데 이렇게 딱 15분만 끓이게 되면 콩나물 자체에 갖고 있는 수분하고 양념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아삭아삭하면서 먹음직스러운 맛이 나오거든요. 네. 야, 오이고추도 이거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견과류하고 같이 먹으니까 딱 좋아요. 훨씬 더 고소한 낫죠. 맛도 나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 상 차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일교차가 워낙 커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저도 살짝 목이 아픈데 아. 칼칼하니 너무 좋은데요? 네. 오. 근데 정말 이렇게 육개장에 들어간 대파가 네. 옛날에는 감기약으로 썼잖아요. 아. 대파 아랫뿌리 그 총백이란 부위를 맞아요. 으슬을 춥고 한기가 들 때 네. 그것만 달여서 팥뿌리만 달여서 먹으면 네. 열이 확 나면서 한기가 없어지면서 감기 예방에 아우, 아니, 저는 아까 저 삶은 달걀 말씀하시니까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매운 음식의 대표가 비빔냉면이에요. 네. 비빔냉면에 보면은 이게 달걀 반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꼭 있죠. 응? 근데 그걸 항상 먼저 먹고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먹고 나서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지 민혜원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사실 위장 보호 차원에서 먼저 먹으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지방 성분들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른자나 이런 데는 레시틴 성분 같은 것들이 단순히 항산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위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빈속에 자극적인 음식을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한번 걸러서 드시는 개념으로 좀 미리 드시면 더 좋기는 하고요. 비빔냉면도 그렇고 지금 오늘 해주신 음식들이 다 보면은 매콤한 음식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장수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막상 장수 얘기하면서 매운 음식이 왜 장수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음식 먼저 먹었거든요. 네. 네. 한 연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국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과 중국 대학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 중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비슷하잖아요. 중국인들 49만 명을 대상으로 30살부터 79세 이하 있는 성인들의 식습관을 7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거죠. 근데 하루 이틀 정도 꼴로 매운 음식을 먹으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매운 음식을 먹으신 분들보다 사망률이 14% 더 낮았다고 해요. 이게 고추에서 계속 드렸던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데요. 이 캡사이신 성분 자체가 워낙에 항암 효과나 항염 효과도 뛰어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노화 자체를 좀 막아주기도 하고 또 하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대부분 고추에서부터 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오늘 이제 해주신 것 중에 오이고추 같은 경우는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라서 무난하게 드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초만 어떻게 멘트를 할 시간이 네. 모르겠습니다. 아까 비빔냉면에 달걀. 예. 저는 맨 나중에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달걀을 먼저 먹고 위벽을 보호하는 게 좋은데 위장이 나는 괜찮아. 근데 그런 걸 먹고 나면 입안이 너무 화끈거리고 매워. 그럴 때 맨 나중에 드시면 달걀 노른자 속의 지방이 캡사이신을 씻어주기 때문에 끝까지 깔끔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운맛을 그래서- 없애주는구나. 저는 이 마당에 긴급히 네. 그 냉면 가게 하시는 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그쪽을. 한 개를 온전히 주세요. 이게 반을 나눠서 두 개를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먹을 때 하나 먹고 네. 다 먹고 하나 먹고. 그렇죠. 그걸 왜 반만 주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네요. 그걸 왜 반만 줘? 그러면은 식당 하신 분들이 지금 그러죠. 네가 식당 해봐라. 원가 계산 해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들 그러고 계시잖아요. 네. 아, 참.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 한 상 이렇게 차려서 먹으면 네. 너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녁에는 꼭 육개장과 오이고추 무침으로 한상 차림 근사하게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매운맛을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레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네, 만난 요리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장수 비결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운맛에서 장수 비결 쭉 알아봤고요. 이번엔 날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 표정이 조금 어둡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어제 유입된 황사에 국내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져서 공기질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늦은 오후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밤 9시쯤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에서 60mm로 제주 남부와 산지 많은 곳은 무려 100m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새벽 6시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 이남은 10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10mm가 예상되는데요. 내리는 동안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으로 초속 10에서 14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들고 있는 우산이 구부러지거나 허술한 간판은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1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17.9도 등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낮아지겠지만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중부는 평년 수준을 웃돌아 덥겠고요.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남부는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낮아져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5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전이면 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비가 오기 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니까요.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한 예인 씨 시간입니다. 세종대왕 왕자들의 태실태봉 안희식 재현 행사가 어제 오후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선 전국 최대 규모의 태실인 세종대왕자 태실에 안치될 왕자들의 태를 경복궁에서 경북 성주군으로 봉송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에서 왕자들의 태를 싣는 세태 의식을 시작으로 강령전에선 태봉지 낙점, 교지 선포, 태의 봉안과 봉출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세종대왕이 왕자들의 태를 경북 성주로 묻으러가는 행렬을 광화문 거리에서 재현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 존중 사상을 통해서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발복을 기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오늘이 책의 날이에요. 이 책 그 종이향하고 차하고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오늘 비 소식도 있으니까 책 한 권 읽으시면서 차 한 잔 나누는 그런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